네, 반갑습니다. 네, 언제나 친절한 덕비입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한문 공부하기로 해요. 네, 이번 주간은 추석 연휴죠. 네, 그것도 꽤 길어요. 네,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보내실까요? 네, 심심하실까 봐. 네, 여전히 빼놓지 않고 영상을 올립니다. 네, 제가 요즘은 시간이 좀 돼서 주민센터에 가서 휴대폰 수업을 들어요. 그러니까 일상 쓸 때는 뭐 불편함이 없었지만 이왕 그걸 배우러 가니까 스마트폰이라 똑똑폰이라 배울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제가 필요하지 않았으니까 뒤져보질 않았었는데요. 설정 부분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모르고 있던 게 참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휴대기기를 새로 구입하셨을 때 이 휴대기기를 오래 쓰고 싶다면 휴대폰 배터리 충전을 100%를 해놓을 게 아니라 85%만 하시면 한 5, 6년을 쓴다는 거예요. 보통 이 기기 회사에서는 이게 빨리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정도만 쓰면 배터리 소모가 빨리 되게끔 만들어 놓았대요. 그러니까 100% 충전을 한 500회 정도 하면은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85%를 하면은 100%가 아니니까 길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85% 충전될 때까지 누가 기다리나요? 그럼 뭐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설정 부분에 보니까 배터리 디바이스 케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터치하시면은 최적화하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일단 최적화는 항상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동이 잘 되죠. 그 보면 첫 번째 배터리, 그 다음에 뭐 저장 공간, 그 밑에 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그 배터리 부분을 한 두세 번 들어가서 2번 정도 이렇게 더 들어가 보면 그 맨 끝에 보면 85% 충전하라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걸 활성화하시면은 도움이 되십니다. 네.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잘난 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네이버 창에 처음 검색창 들어가면은 초록으로 동그랗게 된 부분 있죠? 그것을 그린 닷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초록점이란 뜻이죠. 닷이 점이란 뜻이니까.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뭐 QR 코드, 또 음성, 음악, 또 렌즈, 쇼핑몰이라고 써 있었던 것도 같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팝하고 번역이라고 있죠. 저는 그 기능을 써먹을 일이 없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해외 나가면 그 기능을 많이 쓴대요. 그 번역기니까. 그러니까 언어가 쪼달리면 그걸 쓰면 되겠죠. 그래서 한편 보면은 이거 돈 많이 들이고 시간 많이 들여서 언어를 배우는 게 좀 그렇긴 하겠다. 그렇지만 인간의 두뇌는 써야 되니까 배우시는 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영어로 한국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변환한다거나 이런 거 해보면은 참 잘 돼요. 정말 언어는. 그래서 또 제가 궁금해서 한문책을 갖다 놓고 또 찍어봤어요. 그러니까 번역기를 돌려본 거죠. 찍어봤더니 그거는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어요. 한문 번역한 거를 보니까 많이 엉터리였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죠. AI가 그것까지는 아직 감지를 못한 것 같아요. 네, 하기는 AI가 다 할 것 같으면 번역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문 번역은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번역하는 분이 다른 언어를 번역하는 분보다 많지 않아요. 그만큼
어렵고 그 경험이 많아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아주 재능이 뛰어나서 그 고전 번역원에 뛰어난 분이 있다면 고전 번역원 이런 데 가셔서 공부하셔 가지고 그 한문 번역가가 되시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하고 수준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냥 일종의 조금 길라잡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감히 넘보질 못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한편 생각해 보니까 AI나 그런 우리 대신 AI나 로봇이 모든 걸 대체한다면 우리가 두뇌를 안 쓰면은 진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한 스스로 이 능력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쓰느냐 안 쓰느냐, 그러니까 용불용이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내가 더 확장이 되고 좁아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가능한 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계한테 다 밀리는 거는 내 편리함을 구하다 보면 기계한테 다 밀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아날로그적이지만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네. 오늘 소학집주 가언편 65강째입니다. 네, 앞말이 길어가지고 본문을 잊을 뻔했어요. 네, 오늘은 미지양친자부터입니다. 네, 모르는 글자 화할이 꺼릴탄 수고로울 구, 그리고 이게 연하다 해서 물을 연, 이것도 똑같이 물을 연이에요. 놀랄 척 혹은 두려울 척. 네, 이거는 부끄러울 참, 두려울 구. 그렇죠. 자, 미자 있으면 아직 이걸 물고 간다 그랬죠. 그래서 아직 어버이 봉양함을 알지 못하는 자는, 네, 그러니까 익숙치 않은 사람, 뭐 청소년이나 어른이 된 사람들 얘기겠죠. 그래서 그 옛 사람이 뜻을 먼저 하고 안색을 받들며, 그래서 여기서 뜻을 먼저 하고 안색을 받들다는 얘기는 부모님의 뜻이에요. 그 부모님의 얼굴이고, 한마디로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고 뜻을 살피고 또 안색을 살핀다는 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오늘 기분이 어떠신지, 또 그 속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네, 그렇게 옛사람들은 눈치코치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며, 목소리는 또 다정하게 해야 돼요. 소리를 화하게 하고, 기운을 낮추며. 부모님 앞에서 너무 씩씩한 거, 또 녹이 띈 모습, 이런 거는 불효라 했어요. 그래서 기운을 낮추며, 수고로움을 꺼리지 아니하여, 좀 장년이 되고 이제 자기 밥벌이를 할 정도의 어른이 되었다면은 부모님을 봉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벌어서 부모님 좋은 음식, 좋은 옷 입혀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고로움을 꺼리지 않아서 써. 그래가지고 달고 물은 것에 잃은 것을 보고자. 요게 오늘 구결하고는 볼 관자에 걸려요. 앞으로 이 문장이 쭉 나오는데요.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감연이라는 건 음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옷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좋은 것들을 먹이게 해드리고 입혀드리고 이런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옛사람들이 이렇게 한 행동을 보고 척연히, 그래서 그래야 돼? 하고 놀라는 모습이죠. 그 척연히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해서 그래야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일어나던 얘기는 흥기하여 그래, 나도 그래야겠어, 이런 마음이죠. 흥기하여 그것을 행하고자 하니라. 그래서 하고자 할 욕도 맨 끝에 걸려요. 그러니까 관은 하고에 걸리고 끝에 니라는 욕에 걸리는 거죠. 네, 다시 정리. 아직 어버이 봉양함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 옛사람이 뜻을 먼저 하고 안색을 받들며
소리를 기쁘게 하고 기운을 낮추며 수고로움을 꺼리지 아니하였어. 달고 물은 것에 잃은 것을 보고 척연히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여 흥기하여 그것을 행하고자 하니라. 네. 인자양치네. 선의 승순 안색하고 이성이 저하 기기는 소위 양지야오 불탄 기지 피로하야 이 영봉 감년지 음식은 소위 양구체야 이니 차계 고인지 소행자라. 금인 독서 학문이 지지라. 고로 필척연 참구하야 흥기 필욕행지야라. 이렇게 보셔요. 네, 그러면 여기도 모르는 낱말이 없어야 되죠. 네. 그래서 사람 자식이 어버이를 봉양할 적에 뜻을 먼저 하고 안색을 승순, 받들어 따르고 순할 순자는 따를 순자에 이렇게 부모님 얼굴 말하자면 부모님한테 염려하는 기색을 내보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린 거죠. 그리고 목소리죠. 소리를 다정하게 하고 소리를 기쁘게 하고 그 기운을 낮추는 것은 뭐예요? 부모님에게 마음 편하시라고 하는 행동이죠. 네, 그것은 바로 이른바 뜻을 봉양함이요. 네, 뜻 봉양이죠. 그리고 자기의 피로함을 꺼리지 아니하였어. 달고 물은 음식을 경영해 받들문 이른바 구체를 봉양함이니 이것은 다 옛 사람이 행하던 바인 것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석을 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양지하고 양구체에 대해서 좀 오래전 시간에 그 증자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증자의 아버지는 증석이죠. 그리고 증자의 아들은 증원이에요. 그 세 사람에 대한 비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증자가 그 아버지인 증석을 봉양할 적에 그 아버지 친구가 오셔서 오셨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친구를 위해서 뭘 주고 싶어. 이 음식이 좀 남아 있니?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물으면은 증자는 꼭 없어도 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찾으신다는 걸 아는 거죠. 아버지가 누굴 주고 싶은가 보다. 그 마음을 읽은 거거든요. 그래서 없어도 있다 해가지고 얼른 장만해서 갖다 드리고 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양지죠. 뜻봉양이죠. 그런데 이제 그 증자의 아들 증원은 어땠어요? 증원은 또 잘하긴 잘했죠. 그랬는데 증원은 아버지인 증자가 이게 남은 게 있느냐 이러면은 증원은 있어도 있어도 없다 그랬어요. 증원은 있어도 없다 그랬어요. 왜? 어디다 두었다가 아버지만 챙겨 드리려고 우리 아버지만 드리려고 누구 주려는 거는 싫어. 우리 아버지만 챙기고 싶어. 아버지한테만 인정받고 싶어. 이런 거였겠죠. 그래가지고 어디다 숨겨뒀다가 나중에 아버지 드리려고 없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바로 그 아버지의 구체만 봉양한 것이죠. 네, 지금은 그 증언같이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죠? 많은가요? 네, 그 정도는 많다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를 말해요. 양지하려냐, 양구체하려냐, 이런 얘기겠죠. 이것이 둘 다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것은 다 옛사람이 행하던 바인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안씨 가운에 이렇게
아직 부모 봉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봐라 하고 가르쳐 줬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독서하고 학문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안지라. 그래,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알았지? 이런 거죠. 알았지?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행해야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은근히 권하는 거죠. 안지라. 고로 반드시 척연히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여 흥기하여 마음을 내어서 반드시 그것을 행하고자 하니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사람 자식이 어버이를 봉양할 적에 뜻을 먼저 하고 안색을 받들어 따르고 소리를 기쁘게 하고 하여 그 기운을 낮춤은 이른바 뜻을 봉양하며 자기의 피로함을 꺼리지 아니하였어 달고 무른 음식을 경영하여 받들문 이른바 구체를 봉양함이니 이는 다 옛사람이 행하던 바인 것이다. 이제 독서하고 학문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안지라. 고로 반드시 척연히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여 흥기하여 반드시 그것을 행하고자 하니라. 네, 지금 효친 사친이었다면 여기는 사군 충군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러면은 똑같이 여기 모르는 게 사직, 피직자예요. 피직. 슬플 측이죠. 네. 아직 임금 섬김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자, 임금 섬김에 대해서 제대로 익숙히 알지 못한 사람은 똑같이 요 관은 화고에 걸리고 욕은 끝에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그 옛 사람이 관직을 벼슬직으로 보셔도 돼요. 벼슬을 지켜 침범함이 없으며 각자의 그 구역에서 자기가 맡은 직분을 잘 이행하는 거예요. 침범하지 아니하고 그런 걸 그렇게 하고 벼슬 임금 섬길 때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견이수명 얘기 나오죠. 그 위태로움, 나라의 그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주더니 바치다 이런 얘기죠. 목숨을 바치며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 이 얘기죠. 그리고 정성스럽게 간하기를 잊지 아니하여. 네, 이거 뭐 언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행정관이라든가 다 견이수명은 하죠. 근데 각자의 위치에서 말로 임금을 이렇게 계도하고 훌륭한 성군을 만드는 신하는 언관이라고 하죠. 이게 불망성가는 그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간하기를 잊지 아니하였어 사직을 이롭게 하고, 우리가 종묘사직 그러죠. 사직이란 말은 나라라는 의미예요. 사실 이 사자는 토신 사자예요. 그러니까 흑신.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사제사도 있잖아요. 나라라는 것은 일단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토가 사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영토만 있으면 되나? 먹고 살아야 할 그 농토가 또 있어야 되고 농사 짓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직자는 농사를 의미해요. 한마디로 영토가 있고 경제가 있어야 백성이 먹고 살 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그래서 그걸 사직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나라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사직을 이롭게 한 것을 보고 옛사람들이 임금 섬길 때 이렇게 했던 걸 보고 측연은 슬픈 듯이 이런 게 아니라 뭐 시무룩하게 그렇구나 하고 뭐 깨닫는 그러니까 풀이 좀 한풀 꺾인다고 봐야 되나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측연히 뭐 이렇게 잠잠히 뭐 숙연히 뭐 이런 의미겠죠. 측연히 스스로 생각해서 그런 이치가 있구나. 나라라는 게 그렇구나. 나라의 존폐를 걱정 안 할 수가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생각함에 또 생각해서 염 있고 사가 또 있어요. 생각하여 그것을 본받고자 함을 하고자 하니라. 헷갈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요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니라 이런 뜻이 되겠어요.
아직 임금 섬김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 옛사람이 관직을 지켜 침범함이 없으며 위태로움을 보고 명을 바치며 정성되이 간함을 잊지 아니하였어 사직을 이롭게 한 것을 보고 치견히 스스로 생각하여 그것을 본받고자 함을 하고자 하니라. 네, 그렇게 해석하는 수밖에 없네요. 자, 여기서 수직이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수직은 그러니까 직분을 지키는 사람은 두 종류라는 얘기죠. 유관수자, 수기직하고, 네. 유언책자, 언책자가 더 높죠. 사실 언관들이 진기충야라. 견이수명은 지유군이 부지유신야라 이렇게 보셔요. 네, 여기 모르는 말 없으니까. 자, 직분, 그러니까 벼슬을 지킴은 벼슬 지킴에 있는 자, 그 직분을 닫고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은 행정관리라고 보면 되죠. 정말 실제로 공무원의 업무를 보는 사람이 관수자라고 보면 되죠. 네, 행정관들 말해요. 그리고 그 말에 책임이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은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 옆에 있는 비서실장, 비서실, 이런 사람들은 옆에서 충관을 해야 되는데 싸바싸바 그냥 비위만 맞추고 있으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된다 얘기죠.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할 자리가 바로 언책자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목숨은 하나다 해서 절대로 비위만 맞추고 아부만 하는 게 대다수라 이 얘기죠. 그래서 말에 책임이 있는 자, 그 충성을 다할지라 얘기잖아요. 충이 뭐예요? 마음 다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이런 언책자들은 그 임금 나라의 그 벼슬을 하는 것은 내 몸을 나라에 맡긴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임금 거다 이런 얘기지. 그 당시에 그런 말을 왜 우리가 수학 앞에 보면은 70에 도로 들인다 이런 말 했죠. 70치사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벼슬을 하면서 지금 우리는 65세 정년 이러지만 그 옛날에 70이 되도록까지 벼슬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퇴직을 하는 거죠. 치사라는 건 일을 도로 들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치사라는 건. 그러니까 퇴직한다 얘기죠. 내 일을 놓고 도로 내놓고 온다. 그게 치사하고 그거보다 더 고급 언어가 걸해골이 있었죠. 걸해골, 빌걸자에다 몸해, 뼈해, 뼈골 해서 해골. 그러니까 해골 내 몸을 맡긴 걸 빌려줬던 걸 갖고 온다 해서 걸해골이란 말 했었을 거예요. 그게 원래 고사가 있더라고요. 그 원래 문장은 원할 원자에다가 줄사자, 조개패자에다가 바꿀 역자 있는 거, 그 원사 해골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대요. 그 말이 뭐냐면 그 진시황제가 세웠던 그 진나라가 망하고 나면은 초나라 한나라 싸우죠. 초나라에는 초한지 이런 있잖아요. 초의 항우, 그 한의 유방 있잖아요. 둘이 이렇게 많이 싸웠죠. 그러니까 유방한테는 책사가 진평이고 항우한테 책사는 그 유명한 범증이에요. 범증인데 그 당시에 이제 유방이 그 항우한테 그 불리한 전세에 몰려가지고 쫓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세를 몰아서 그 항우한테 그 범증이 빨리 쫓아가서 공격을 하라고 막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유방 쪽에 그 책사 진평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얼른 이제 항우하고 범증하고 이제 이간질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이간책을 써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항우가 이제 범증을 의심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그게 먹혀요.
그 먹혀서 이게 범증 입장에서 보면 야, 항우가 귀가 얇구나, 나를 못 믿는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만두게 돼요. 그래서 난 물러가겠다 할 때 원사해골이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컨대 해골을 주소서, 그러니까 내 몸 돌려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원사해골이거든요. 그거를 짧게 세 글자로 하면 걸해골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내 몸 맡겼던 거 내놔. 그게 이제 언책관들이거든요. 책사들의 언책자들이잖아요. 네. 말이 길었습니다. 견이수명은, 그렇죠. 위태로움을 보고 명을 주문. 그게 바로 임금 있음만 알고, 지금 같은 얘기예요. 몸 있음은 알지 못함이라. 내 몸이 있는 거는 생각 안 하는 게 벼슬아치의 그 몸뚱이였다. 뭐 이런 얘기예요. 벼슬 지킴은, 수직은 벼슬 지킴에 있는 자, 그 직분을 닦고 말에 책임이 있는 자, 그 충성을 다할지라. 위태로움을 보고 명을 주문 임금 있음만 알고 자기 있음은 알지 못함이라. 네, 빨리 읽어야겠어요. 5. 미지양친 자는 욕기관고인지 선의 승안하며 이성하기하며 불탄구로하여 이치가면하고 적연 참구하여 기행지아니라. 인자양친의 선의 이승순 안색하고 이성이 저하기기는 소이양지야오 불탄기지 피로하여 이 영봉가면지 음식은 소이양구체야이니 차계고인지 소행자라. 거민 독서 학문이 지지라. 고로필척연 참구하여 흥기이 필욕행지하라. 미지사군자는 욕기관 고인지 수직 무침하며 견이수명하며 불망 성간하여 이리사직하고 즉연 잔염하여 사욕효지아니라. 수직은 유관수자 수기직하고 유언책자 징기 충야라. 견이수명은 지유군이 부지유신야라.